중국 인민망은 최근 한국군은 얼마나 강한가, 주장대로 세계 6위일까? 라는 제목의 분석 칼럼을 게재했다. 평가하지 말자. 규모나 장비에 대한 정보를 통해 평가하자면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세계 6위에서 8위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려면 인력, 장비의 성능, 전투 역량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우선 한국군의 규모를 보자.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군은 총 62만 명으로 이란과 얼추 비슷하다. 2021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세계 7위인 480억 달러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는 적었다. 현재 한국의 군대 규모와 국방 예산은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다음으로 육해공군의 장비 성능을 살펴보자. 한국의 현역 육군은 50만 명으로 주력 전차는 2.300개 이상, 장갑차는 3.000대 이상이다. 한국 공군은 59기 F-16K, 162기 F-16 전투기를 보유했고 60기의 F-35를 주문하여 현재 절반 이상이 인도받았다. 한국 해군은 다양한 종류의 전함들을 170척 이상 보유했다. 구축함은 12척인데 이 중에는 128기 발사대를 탑재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도 있다. 호위함은 30척 가까이 되며 잠수함은 20척 가까이 되는데 이 중 7척은 AIP 추진 재래식 손원 1급이다. 현재 한국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은 독도급 강습 상륙함으로 F-35B 수직이 착륙기 6기로 무장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전투 역량 측면을 보자. 수십 년 전에 한국군의 전체 역량은 완전 쓰레기로 불릴만 했지만 50년 이상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로서는 강력을 평가할 증거가 없어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는 명목상으로 전쟁 상태라 한국은 북한과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대치했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전투 태세는 최소한 영국군, 프랑스군 등 기타 국가들보다 높을 것이다. 보통 상위대 군사강국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터키, 브라질, 북한이 거론된다. 이 중 중국, 미국, 러시아는 비교 불가하며 한국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의 재래식 전력을 살펴보자. 현재 영국과 프랑스의 전체적인 군 규모는 한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육군은 한국이 영국과 프랑스보다 훨씬 강하다. 공군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200기 이상의 3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하여 규모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보다 작지 않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스텔스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십기 F-35를 도입했다. 최소로 잡아도 한국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공군력으로 밀리지 않는다. 해군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 유리하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처럼 1만 톤급의 대공구축함을 갖지 못했다. 한국 해군은 12척 이상의 이지스함과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했기에 전체적인 재래식 잠수전력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큰 차이가 없다. 이란, 터키,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군인 숫자 면에서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장비 측면의 경우 한국은 육해공 모두에서 이들보다 훨씬 우위이다. 인도와 비교하면 공군의 경우엔 큰 차이가 없다. 해군의 경우 한국 해군도 약한 것은 아니지만 인도 해군과 비교하면 규모 측면에서 크게 열세이다. 그러나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다른 장비들은 한국이 우위고 심지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대래식 잠수함은 인도 해군의 전략핵 잠수함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일본 자위대와 비교하면 한국군의 규모가 훨씬 크고 육군도 육상 자위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 공군 전력은 비슷하지만 해군 전력은 종합적으로 일본 해상 자위대의 우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도산 안창호급 재래식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인데 이들이 전력화되면 한국 해군은 종합적인 전력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국의 군사력은 당연히 미국, 러시아, 중국보다는 약하지만 파키스탄, 터키, 이란을 상회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도 우위를 갖는 측면이 있다. 해당 전문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핵무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계 6위에서 8위 수준이라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실상 군사 초강대국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한국의 군사력 순위에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의도가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오며 미중이 한국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한 한국 밀덕들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언론이 분석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군사 분석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네트워크의 2024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예상외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바로 다음인 세계 5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심지어 한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러시아보다 강하다면서 떠들썩하다. 그러나 이 순위는 단지 해당 연구기관의 시각을 드러낼 뿐 실제 전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제 군사력은? 전체적인 규모를 평가해보면 한국군은 6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군종으로 크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것과 그들의 전 국민 징병제 체계까지 고려하면 60만 명이 상비군에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을 구성할 수 있다.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그들의 육해공군은 제법 인상적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괴물급의 일원으로 여겨질 만하다. 한국의 무장 중에서 특별한 전력은 총 인원이 약 50만 명인 한국 육군은 5.000대 이상의 기갑 차량과 5.800문 이상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300대 이상이 주력 전차인 구형 미제 M48 패튼 이외에도 한국제 K1, K1A1 전차들이 있다. K2 전차에는 1.500 마력의 순행식 디젤 엔진과 120mm 활강포, 첨단 반응 장갑, 미제 M18 주력 전차에도 장착되는 사격 통제 체계가 장착되어 있다. 장갑 차량 측면에서는 K200, K21IFV, 소량의 러시아제 BMP-3 IFV 포함해서 2.600대 이상이다. 또한 한국의 K9 자주포는 국제방산시장의 인기 상품이다. 그러나 한국의 육군보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해군과 공군 전력이다. 한국은 왜 자신들의 해군을 자랑할까? 한국 해군의 총인원은 6만 명이고 이와 별도로 해병대 인원은 25.000명이다. 3개의 함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170척 이상의 군함을 보유하여 현재 총 배수량이 30만 톤에 근접하고 있다. 주력으로 강습상륙함 2척, 구축함 12척, 호위함 28척, 잠수함 22척이 있다. 이 중에서 6척의 이순신급 다목적 방공미사일 구축함들은 만재 배수량이 5.500톤의 예수스페로 수직 발사 체계를 지녀서 배수량과 전투 목적 측면에서 중국의 051D형 구축함에 필적한다. 또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3척으로 만재 배수량이 7.600톤의 미국의 알레이버급 구축함을 본따고 이지스 시스템과 128개의 미사일 발사 체계를 장착하여 중국의 55형 구축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시아 최대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아직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못하여 제공권 문제는 공군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공군의 총인원은 5만 명이고 F-16K, F-16C, D, F-16V 등 다양한 기종들을 모두 합해 500기 이상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인 기종들도 있고 한국이 자체 생산한 FA-50도 있다. 물론 최상위 전력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A 40기이며 이는 한국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으로 만들었다. C-130 수송기, P-3 대잠 초계기, AH-1 휴이코브라 무장 헬리콥터, UH-60 블랙호크 다용도 헬리콥터를 비롯하여 유명한 한국의 군용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장비 수입뿐만 아니라 미국에 통제되어 있다. 왜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에게 있을까? 그러고도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 할 수 있나? 한국의 군사력은 광고된 것만큼 강하지 않다. 군대의 규모나 장비의 성능상 한국군의 전력은 사실 200개 한국의 군사력은 광고된 것만큼 강하지 않다. 군대의 규모나 장비의 성능상 한국군의 전력은 사실 200개에 가까운 세계의 90% 국가들을 이기기에 충분할 정도이기에 탑 5는 아니라도 탑 22, 심지어 탑 10도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노려볼 만하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 네트워크는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를 너무나도 과대평가했다. 중국, 미국, 러시아랑 비교하면 사람들은 바로 매우 불신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왜 그들이 전투 역량이 없음을 뜻할까? 비록 한국군은 독립된 국가의 군대로 불리고 있으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종속 상태이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단지 전시에 누가 지휘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미군과의 연계를 위해 전군의 지휘 및 통신체계가 미군에게 개방되어 미군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미군의 전투 지휘 체계하에서 한국군은 방공, 대잠, 공격 등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한 배치를 진행해야 하므로 독립적이고 완벽한 연합 전투체계 구성이 불가능하다. 동시에 정보 관련해서도 거의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니 한국군이 설령 훌륭한 무기들을 보유해도 이를 독립적으로 전략적, 전술적 영향으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밖에 한국군의 전력은 어떤 방식들로 드러나는가?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독립성 부재와 무기 및 장비들에 대한 유럽, 미국 기술 및 부품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지위는 영원히 묶여서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은 본래 조선업으로 유명했지만 현재 점유율 측면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그들은 군함 건조 역량이 있으나 속도와 효율에서 예전 같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 너머에 위치한 성 같은 상황이라서 산업 자원이 부족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전쟁 물자 비축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이 군사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글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의 분석이 얼토당토 않는 말은 아니나 사실 이들이 한국의 높은 군사력에 놀라며 콕 집어 분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미 싱크탱크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국제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 마커스 갈라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국장은 한국이 대만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중립을 유지하느냐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추진 여부 결정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유사시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둔 병력 28.5형 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같이 분석한 것인데요. 해당 분석을 전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핵심 변수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으로 인해 난처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태평양 지역 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미국의 동맹 우방국들이 서둘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역할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소 중립적인 위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갈라스카스 국장의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갈라스카스 국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미중 두 강대국 간 충돌에 휘말리지 않으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최근 미국과 더 가까운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WP는 짚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이후 중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미국 또는 중국 한쪽 편만 들지 않는 중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한국 외에는 태국이 대표적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